제목이 성문화 및 윤리인데요. 뭐 윤리적인 거에 대해서 얘기하는 건 아닌데, 뭐 여기 제목을 여기서 정해줬어요. 여기 사랑의 전화에서. 좀 더 다른 제목이 더 좋은 게 있을 것 같기도 한데, 강의를 듣고 혹시 좋은 제목이 생각나면 얘기를 좀 해주세요. 일단 먼저 오늘 얘기할 내용은 성에 대한 문화에 있어서 남녀 간에 다르게 적용되는 부분들을 먼저 얘기를 좀 할 거고요. 그 다음에 우리 문화에서 터부시하는, 금기시하는 그런 성행위 몇 가지를 좀 짚어서 실제 어떤지에 대해서 좀 현황을 얘기를 해드리는 그런 내용으로 진행을 이제 하겠습니다. 먼저 양성성 개념이라는 거를 좀 설명을 드리려고 하는데요. 여성적이다, 남성적이다 이런 얘기를 이제 우리가 많이 하는데, 여성적이다라고 할 때 떠오르는 형용사가 어떤 게 있어요? 여성적이다. 뭐 어떤 특성들이 여성적이라고 얘기합니까? 네, 소극적이다. 예? 따뜻하다. 부드럽다. 따뜻하다. 부드럽다, 따뜻하다. 그렇죠. 예? 민감하다. 예민하다, 민감하다. 한두 가지만 더 얘기를 해보시죠. 개날프다. 이거 뭐 주관적으로 얘기하시면 돼요. 섬세하다. 좋습니다. 지금 6개 정도 얘기가 됐죠. 그럼 남성적이다 하면은 떠오르는 단어가 어떤 게 있습니까? 주도적이다. 네. 또 강하다. 얘기 안 하신 분들 한번 말씀을 해보시죠. 네. 딱 떠오르는 건 뭐가 있어요? 남성적 하면 씩씩하다. 네, 또 뭐라고요? 가부장적이다. 자, 요것도 한 두 가지만 더 얘기를 해보세요. 이기적이다. 네. 또 하나만 더. 단순하다. 좀 개인적인 감정들이 들어가 있는 단어가 있는 것 같아요. 자, 어쨌든 여성적, 남성적 하면 떠오르는 단어들을 6가지 정도씩 지금 이제 나열을 해봤습니다. 이 단어들을 보면 대략 구획이 지어지는 게 있죠. 이분화되는 그런 특성들이 나타나는데요. 여성적 하면은 지금 여기 소극적, 부드럽다, 따뜻하다 등등등 이렇게 얘기하는데, 그 외에도 뭐 이렇게 얘기 나오는 거 보면 뭐 의존적이다, 뭐 잘 운다, 말이 많다, 뭐 등등 이런 식의 단어를 얘기를 하거든요, 사람들이. 그리고 남성적인 특성에 이렇게 쭉 돼 있는데, 그 외에도 굉장히 뭐 독립적이다, 논리적이다, 뭐 경쟁적이다, 아니면은 감정 표현을 잘 안 한다, 뭐 등등 뭐 이런 식의 또 단어들이 또 나열이 된다고요. 그래서 이런 특성들을 물론 뭐 하나로 딱 이렇게 종합할 수는 없지만, 대략 보면은 어떤 일을 수행하는 데 필요한 특성들로 많이 구성이 돼 있어요, 보면. 주도적이고 강하고 씩씩하고 가부장적이고. 반면에 여성적인 특성들은 어떤 인간관계와 관련되는 그런 단어들이 많이 나열이 됩니다. 그래서 제가 그냥 딱 통칭해서 이렇게 쓰긴 했는데, 러브하고 워크하고 이런 식으로 이제 대별되는 거죠. 근데 이게 사실은 고정관념이라는 거예요. 고정관념. 고정관념이라는 게 뭐예요? 어떤 한 집단에서 고정적으로 갖고 있는 생각이잖아요. 어떤 한 집단에서 갖고 있는 고정된 생각.
공통적으로 믿고 있는 생각이 고정관념인데 우리나라에서 고질적인 고정관념이 지역감정이잖아요. 그죠? 그런 건데 이 고정관념은 어쩔 수 없이 생기게 돼 있습니다. 인간이 살아가면서 고정관념이랑 생기게 되는데 왜? 이게 굉장히 편리한 점이 있거든요. 어떤 한 집단이 어떤 현상에 대해서 딱 이렇게 라벨을 붙여놓으면 그 라벨에 따라서 하나하나를 고려하지 않고 어떤 전체적인 특성을 부여하면서 딱 한 번에 파악할 수 있는 장점이 있어요. 예? 그렇잖아요. 예. 어느 지역 사람 그러면 뭐 어떻다더라. 이런 식으로 딱 그냥 단순하게 이해를 할 수 있잖아요. 그죠? 여대 다니는 뭐 여학생들은 뭐 어떻다더라. 근데 뭐 남녀공학에 다니는 여학생들은 뭐 어떻다더라. 뭐 이런 식으로 분류하는 게 고정관념이잖아요. 그리고 또 고아는 뭐 어떻다더라. 이런 거 다 고정관념이죠. 그래가지고 거기에 맞춰서 보려고 그런다고요. 보통 사람들이 실수하는 거는 뭐 그런 실수했구나 이러는데 뭐 고아는 뭐 불우한 환경에서 자라가지고 어쩌고 저쩌고 해서 뭐 애가 불안정하니 어쩌니 이러고 생각하고는 실수한 거 딱 보면 아 그래 그렇지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게 되잖아요. 사람들이 이런 그 고정관념 따라서 보려고 그러고 여성 남성도 마찬가지로 이제 고정관념이 형성이 돼 있다는 거죠. 근데 잘 보세요. 이 고정관념의 이제 그 문제가 그 개인을 볼 수가 없다는 거고 집단을 묶어서 이렇게 특성을 부여하는 건데 소극적이지 않은 여자 있죠? 갸냘프지 않은 여자 있죠? 그리고 강하지 않은 남자 있어요. 단순하지 않은 남자 있어요. 그러니까 쭉 보면 뭔가 어떤 특성을 이렇게 부여하긴 했지만 개별적으로 볼 때는 틀린 부분이 상당히 많이 나타난다고요. 남자보다 힘센 여자 많아요. 많다고 하는 건 좀 그렇지만 찾아보면 꽤 있어요. 힘 약한 남자하고 힘센 여자하고 이렇게 붙여놓으면 당연히 그 여자가 더 힘이 세게 돼 있죠. 근데 평균을 내면 남자가 여자보다 힘이 세다고 얘기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 개별적으로 보면 이 고정관념이 상당히 틀리는데 이런 식으로 이제 어떤 특성을 부여하면서 자꾸 남자 여자를 이제 보게 된다는 거예요. 이게 이제 사회 분위기고 문화라는 게 이제 이렇게 해서 형성이 되는 거고 그게 우리 의식에 영향을 계속 미치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영향을 받지 않고 살 수가 없어요. 우리 사회 분위기, 규범, 관습, 문화 이런 영향을 받으면서 우리 스스로를 보고 또 다른 사람들을 이제 보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굉장히 행위 주체적이고 이거는 대인관계 지향적인 특성으로 분류가 됩니다. 이건 제가 어디 가서 강의를 하든지 비슷해요. 나오는 이 용어들은. 주로 제가 처음에 이렇게 많이 물어보거든요. 그러면 비슷해요. 대답들이. 이게 이제 우리가 나름대로 고정관념에 따라서 생각을 한다는 거죠. 근데 이제 이 양성성 개념이라는 거는 남성과 여성으로 분류하지 말고 두 가지 특성이 다 있다고 한다면 그게 굉장히 통합적이고 건강한 특성이 아니냐라고 보는 게 양성성이라는 개념이에요. 양성이잖아요. 여성, 남성. 그래서 이 뱀이라는 그 여성학자가 오래됐어요. 이 개념은 1970년대 이 양성성이라는 개념을 이제 주로 융이 얘기한 이론에 따라서 많이 인용해가지고 양성성이라는 개념을 이제 제기하고 그 다음에 쭉 학문적으로 연구가 되어 나가고 이렇게 된 개념인데 융이라는 사람은 그 프로이드 밑에서 그 공부했던 사람이잖아요. 공부하다가 프로이드 이론에 그 자기가 반기를 들고는 이제 따로 독립해서 나가서 자기 이론을 얘기를 했어요. 그래서 서점에 가면은 많잖아요. 프로이드 책도 많지만 보면 융 책도 상당히 많아요. 이게 융이 무슨 이 동양 철학 쪽에 도교니 불교니 이런 쪽으로도 상당히 공부를 많이 해가지고 그 사람 이렇게 이런 책을 읽어보면 상당히 신비주의적이고 어려울 뿐 아니라 동양의 냄새가 굉장히 많이 나요. 얘기하는 거 보면 뭐 만다라도 얘기하고 하여튼 굉장히 말이 좀 어려우면서 동양적이에요. 그래서 융이 인기가 없는 게 책이 어려워서 사람들한테 인기가 없어요. 프로이드는 굉장히 쉽게 쓰거든요. 그래서 융이 뭐라고 얘기했냐면 남자라고 해서 남성성만 갖고 있는 게 아니고 여자라고 해서 여성성만 갖고 있는 게 아니다.
남성성과 여성성은 한 차원에서의 양극단이지만 두 가지가 남자 여자에게 다 공존하는데 너무 한쪽만 발달시키는 사람은 건강하지 못한 사람이다라고 얘기를 했었어요. 융이 1920, 30년대 이때 활동했던 사람이잖아요. 오래전에 그런 얘기를 했는데, 그래서 너무 한쪽을 눌러두면은 눌려진 쪽이 나중에 참다가 반항을 해가지고 문제를 일으키는데 정신에 문제가 생길 수 있다. 이런 식으로 이제 이 해석을 했어요. 그래서 외향성, 내향성도 마찬가지고요. 외향적이기만 한 사람도 없고 내향적이기만 한 사람도 없죠. 두 개가 다 있는데 너무 한쪽만 이렇게 막 발달되고 드러나 있는 사람들은 보면은 나머지 반대축은 그림자처럼 이렇게 가려져 있는 거예요. 그게 좋지 않다는 얘기죠. 그래서 이제 좀 통합적으로 발달할 필요가 있는데, 그래서 남자도 여성성을 갖다가 나름대로 개발해서 자기 남성성에 잘 통합을 시키고, 여자도 남성성을 잘 통합시키는 그런 발달이 필요하다. 요 얘기 이제 착안해가지고 이 뱀이라는 학자가 두 가지가 잘 통합되는 성격이 이게 건강한 성격이다. 해서 이 분류를 해봤더니 조합을 하면은 남성성, 여성성을 이제 네 가지 타입이 나오게 되겠죠. 하나는 남성적인 게 높은 사람, 낮은 사람 이렇게 분류하고, 여성적인 게 높은 사람, 낮은 사람 이런 식으로 이제 분류를 한다면, 자, 남성적인 것도 높고 여성적인 것도 높고 이런 사람이 양성적인 사람이에요. 양성성. 그 다음에 남성적인 거는 높은데 여성적인 게 낮은 사람은 어떤 사람이라고 그래요? 남성적인 사람이죠. 그게 남성성만 높은 사람. 이걸 성이라고 붙일까요? 남성성, 여성성. 자, 그 다음에 여성성은 높은데 남성성이 낮은 사람. 이런 사람을 우리는 여성적이라고 얘기하겠죠. 남성성, 이제 이렇게 분류하다 보니까 남성성도 낮고 여성성도 낮은 사람이 이제 나타나게 되는데, 이런 형은 이제 분화가 안 됐다고 그래서 미분화형. 이쪽도 아니고 저쪽도 아니고 미분화형. 해서 이렇게 카테고리를 4개로 나눠가지고 연구를 많이 했어요. 이 뱀하고 그 주위 학자들이. 해서 처음에 가설은 이론에 따라서 양성적인 사람이 사회 적응도가 가장 높을 거고, 적응을 잘하고 성공을 할 거고, 그 다음에 이 남성적인 사람, 그 다음에 여성적인 사람, 그 다음에 미분화형. 이런 식으로 적응 정도가 나오지 않겠느냐. 사회적으로 성공하는 정도나. 해서 이제 연구를 했더니 요건 맞아요. 미분화형이 항상 문제가 돼요. 미분화형이 정신건강에도 문제가 많고요. 비율적으로 보면. 그 다음에 적응도도 떨어지는 걸로 거의 일관되게 나옵니다. 연구마다. 근데 이제 이 세 가지를 비교하는 연구에서는 이 가설하고 좀 이제 다른 부분들이 나타나는데, 양성적인 사람하고 남성적인 사람하고 적응도가 비슷하게 나오거나 오히려 남성적인 사람들이 적응도가 더 높은 연구들이 나타나게 됩니다. 그래서 그 다음에 이제 세 번째는 여성적인 거는 거의 일관되게 나타나고, 이 두 가지 비교해서 이론하고 좀 다르게 나타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문화가 제가 조금 이따가 더 부연 설명을 하겠지만 남성성의 가치를 많이 두고 있는 사회이기 때문에 남성적인 사람들이, 보세요. 남자가 좀 여성적이다 그러면은 어떤 조직사회에서, 남성들의 조직사회에서 오히려 따돌림 받기가 쉽다는 거예요. 이 양성적인 사람들이 상당히 그 남성성도 있고 여성성도 있지만, 남성적인 사람들이 많은 사회에 들어가면은 오히려 여성적인 면이 더 두드러져 보여가지고 적응하는데 곤란을 갖다가 조금 더 곤란을 느낄 수도 있다라고 해석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사회 분위기가 좀 더 양성성의 가치를 지향하는 쪽으로 감에 따라서 처음에 이론 세운 양성적인 사람들이 적응을 잘하는 쪽으로 아마 바뀌어 나갈 거다라고 이 학자들은 이제 주장을 합니다. 그래서 연구에서 남성적인 사람들이 적응도가 양성적인 사람하고 비슷하거나 더 좋은 그런 거는 상당히 사회 규범이나 이 고정관념들이 많이 반영이 되어 있는 걸로 생각을 해볼 수가 있죠. 그래서
남성적인 가치에 더 이렇게 중점을 두는 문화이기 때문에 이 서구나 동양이나 마찬가지예요. 서구도 마찬가지예요. 제가 볼 때는 서구 문화가 우리 뭐 유교 문화권이어서 뭐 남자와 여자를 갖다가 뭐 어쩌고 저쩌고 이렇게 얘기하는데 제가 볼 때 서구도 만만치가 않아요. 이 성적인 편견이나 차별에 있어서는 보면 특히 이제 기독교 문화권이 그래요. 이 기독교가 보면 인간이, 그러니까 여자가 태어난 배경 자체가 남자의 부속물로 태어난 걸로 해석이 되잖아요. 갈비뼈에서 이렇게 떼가지고. 그죠? 그걸 또 좀 다르게 해석하는 요새 신학자들이 나타나던데, 좀 여성학적인 관점에서 해석하는 뭐 그런 사람들도 있는데, 어쨌든 이 기독교 문화는 상당히 이 남녀의 차별적인 구조를 갖다가 두는 그런 문화예요. 그래서, 보면, 뭐 금방 성경 창조술도 얘기했지만 보면 맨날 하나님 아버지라고 그러지 하나님 어머니라고는 안 그러고 아버지로 묘사하잖아요. 하나님은 그 남성적인 이미지를 갖다가 두고 있는 거예요. 신이라는 거는. 그래서 남성은 인간을 대표하는 용어지만 여성은 인간을 대표할 그러니까 여성만으로 끝나는 거지 인간을 대표하지는 못해요. 여성이라는 용어가. 그래서 여성은 인간의 반쪽이고 남성은 남성뿐 아니라 어떤 인류를 의미하는 그런 그 개념이 들어가 있어요. 그래서 영어에서 보면 이제 man이라고 할 때 남자지만 그냥 인간 할 때 man이라고 얘기해요. 뒤에 kind 붙이면 확실하게 인류지만 kind 생략하고 그냥 man이라고 그러면 남자이자 인간으로 해석한다고요. 이 문맥에 따라서. 근데 앞에 WO를 붙이면은 여자지만 이 우먼이라는 거는 인류를 대표하는 용어로 쓰이질 않아요. 그냥 여자예요. 이게 용어에 지금까지 계속 그 반영이 되어 있는 거예요. 우리가 뭐 그걸 의식하고 이 용어를 쓰진 않지만 용어 자체에 벌써 남자하고 여자하고 그 가치가 다른 거예요. 대표성이. 그래서 그 몇 년 전에 숙명여대에서 그 1학년 기초 영어 그 교재 만들 때 이런 문제 제기를 해가지고요. 용어가 굉장히 남성 중심으로 되어 있는데 이거 바꿔야 된다 해가지고 중립적인 용어로 바꾸자 해서 뭐 여러 가지 용어들을 개정해가지고 이제 만들었다는 보도를 제가 본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뭐 제가 생각나는 예가 뭐 폴리스맨 같은 것도 경찰인데 그냥 통칭해서 경찰이잖아요. 뭐 여자 경찰도 폴리스맨이고 뭐 남자 경찰도 폴리스맨이고 그럼 남자 얘기할 때는 또 폴리스맨이라고 또 얘기하고 여자 얘기할 때는 폴리스 우먼이라고 또 따로 얘기를 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런 거를 폴리스 오피스라고 해서 남자 할 때는 폴리스맨하고 여자는 폴리스 우먼 이런 식으로 하면 되지 않느냐. 왜 꼭 남자를 갖다가 대표하는 용어로 꼭 써야 되느냐. 뭐 이런 식의 문제 제기죠. 그래서 굉장히 미묘하고 별거 아닌 걸로 느껴질 수 있지만 계속 우리 의식에 밑바닥에 깔려가지고 영향을 미치는 그런 부분이라는 걸 이제 지적을 할 수 있죠. 그러니까 우리가 알게 모르게 아까 얘기했던 그런 이런 사회적인 가치나 이 고정관념의 영향을 계속 받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둘러보면 그렇게 뭐 수도 없이 많아요. 주위에 우리 일상적으로 느끼는. 그래서 우리 우리 문화가 그 남성이 지배하고 여성이 복종하는 그런 특징, 아까 가부장적이라고 얘기했는데 가부장적인 그런 제도의 영향을 지금 받고 있기 때문에요. 남성의 우월성을 제도화한 그런 그 사회다라고 얘기를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성에 대한 평가절하가 상당히 눈에 띄게 이 사회 구조에 있어요. 예를 들면 여자는 훨씬 감정적인 존재다라고 얘기하면서 생리적인 작용에 많이 영향받는 그런 걸로 얘기합니다. 물론 생리적인 영향이 있죠. 뭐 월경을 하고 뭐 어쩌고 해가지고 실제 생리적인 작용이 있지만 훨씬 더 과장되게 이렇게 여성에게 부여하는 측면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뭐 월경, 임신, 출산 이런 거에 영향을 많이 받기 때문에 어쩔 수 없는 존재다. 그러니까 뭐 일을 잘하려고 해도 할 수 없다. 생리학적인 그 지금 뭐 구조상 이런 식으로 이제
치부한다는 거죠. 또 남성다움을 여성다움보다 더 가치 있게 간주하는 거. 아까 얘기했죠, 이거는. 그래서 남자가 하는 일을 여자가 하는 일보다 훨씬 가치 있게 두는 그런 특징이 있습니다. 그래서 여자가 집에서 하는 일은 상당히 허드렛 일이고 별로 가치 없는 걸 여성 스스로도 그렇게 생각을 하잖아요. 상당 부분. 안 그러세요? 상당히 진부하셨네. 그래서 예를 들어서 이혼 시에 위자료 청구할 때 그 가사 노동에 대한 그런 것도 계산한다. 이게 얼마 안 됐어요. 이런 그 얘기가 나온 게. 제가 알기로 한 10년 내지 10년 조금 더밖에 안 됐어요. 그전에는 전혀 그런 생각도 안 했다는 얘기예요. 그 외에 여성들이 주로 하는 일에 대해서 평가절하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여자들만 주로 하는 일들이 있잖아요. 간호사라든가 기타 미용사라든가 그런 일들이 있죠. 그런 일들에 대해서 이건 서구에서도 특히 그렇게 보호가 되는데 남자가 하는 일이 아니다. 여자가 하는 일이다. 해서 대체로 급여 수준이나 이런 것들을 다 낮춰서 잡는 그런 이제 경향이 나타난다는 거죠. 그 다음에 대표적으로 또 얘기할 수 있는 그 여성에 대한 평가자라가 이제 아들 선호 사상인데요. 우리나라 쪽 얘기하는데 이건 미국도 마찬가지더라고요. 자료 보니까. 뭐라고 돼 있냐면 이게 이제 1950년대 자료긴 한데 딸보다 엄마 입장에서 여자가 이제 출산할 때 2배를 더 선호한다고 돼 있어요. 미국에서도. 미국에도 아들 선호 사상이 있는 거예요. 그리고 남편 같은 경우는 3배에서 4배까지 아들을 선호한다.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엄마가 좀 덜하긴 한데 엄마도 2배를 원하니까 딸보다 아들을 그게 있는 거죠. 그리고 젊은 부부들한테 첫 아이가 남자였으면 좋겠느냐 92%가 예라고 대답했다고 돼 있어요. 92%가. 그러니까 2명을 낳을 거면 첫 애를 아들을 낳으면 좋다 그 얘기죠. 아들을 1명은 가져야 된다 이런 식의 대답인데 만약 아이 하나만 갖게 된다면은 남자였으면 좋겠다 대답이 아빠 입장에서는 91%라고 지금 돼 있고 엄마 입장에서 62%라고 돼 있어요. 이게 이 미국에서도 상당히 그 아들을 선호하는 경향이 있는 거고 제 생각에 우리나라에서 하면은 이보다 덜하지는 않을 거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이런 것들이 계속 이어지는 거예요. 이런 의식들이. 그러니까 이게 아니라고 생각하면서도 굉장히 관습적인 게 계속 이어지는 거죠. 자, 그 다음에 성욕에 대한 남녀의 이중 기준을 이제 좀 얘기를 드리면요. 그 이중 기준이 있어요. 남자하고 여자한테 이 성에 대해서 적용하는 기준이 상당히 다릅니다. 예를 들어서 그 남자는 성욕을 나타내도 허용되는 그 역사를 가지고 쭉 지내왔어요. 이건 어떤 역사를 들춰봐도 남자의 성욕은 굉장히 허용적이에요. 반면에 여성의 그 성적인 표현에 대해서는 문화 사조에 따라서 조금씩 다르게 나타난다. 상당히 억압적인 문화도 있었고 조금 더 허용적인 문화도 있었지만 대체로 볼 때는 남성들에 비해서 성적인 표현이 자유롭지 못했다는 것은 분명합니다. 그래서 여자들한테는 조금 이걸 갖다가 좀 극단적으로 표현하자면 성적으로 보이지 않는 여자는 좋은 여자. 순결을 강조하는 문화에서 특히 그래요. 성적으로 보이지 않는 여자는 괜찮은 여자고 성적인 여자, 성욕이 강한 여자는 굉장히 나쁜 여자, 음탕하다 그러잖아요. 어디 기생이나 하지 이런 식으로 나쁜 여자로 이렇게 분류되는 그런 어떤 특징을 가지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제가 볼 때는 이 내숭이라는 것도 근본적으로 그 이면을 들여다보면 지금 제가 얘기했던 이런 극단적인 그 분류, 기준 같은 게 상당히 영향을 미치고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뭔가 먼저 이렇게 드러내는 거에 대해서 부정적으로 보는 거예요. 성적으로 이렇게 드러내는 거에 대해서. 그러니까는 부부 생활을 할 때도 여자는 가만히 있고 남자가 요구하면 응한다. 이런 식으로 생각하는 자체가 여자는 성에 대해서 소극적이어야지 여성적이고 좋은 여자지 나서고 이런 여자는 뭐라 그러죠? 까진 여자라고 그러네? 이렇게 굉장히 야한, 좋지 않은 이런 식의 의미를 부여하니까 굉장히 계속 좀 이렇게 내숭 혹은 억압 이런 게 자꾸 이제 생기는 게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하고요.
그 도덕적인 개념이 들어가 있어요. 여자들의 이 성욕에는 도덕성이 굉장히 강하게 포함이 되어 있고, 반면에 남자의 성욕에 대해서는 또 다른 이분화가 일어납니다. 남자들은 좋은 남자라는 게 성적으로 능력이 있는 남자가 좋은 남자예요. 강한 남자. 반면에 성적으로 능력이 없는 남자는 나쁜 남자. 말이 좀 이상한 거예요? 못난 남자. 이렇게 되는 거예요. 네. 그 단에 따라서 상당히 좀 표현이 생소하기도 하고 적당하기도 하고 그러네. 그래서 남자들, 우리나라 특히 남성들이 보면은 그 국제적으로 그 굉장히 그 망신당하는 경우가 많잖아요. 무슨 뭐 정강제 관련해가지고 정력을 뭐 어떻게 하는 이런 거 뭐 양재물이라도 먹을 식으로 막 이렇게 대들잖아요. 그죠? 그래서 무슨 뭐 외국에 나가가지고 무슨 쓸개를 뭐 어떻게 했다는 도 이게 뭐 다른 나라는 없는데 유독 우리나라만 그런 게 굉장히 강하다고 돼 있잖아요. 그죠? 그래서 그게 다 뭐예요? 정력을 굉장히 의미를 두는 거 아니에요? 강한 남자가 돼야 된다, 성적으로. 이게 좋은 남자라는 개념이 들어가 있고, 그리고 음담패설도 보면 말이에요. 그 남자들끼리 모여서 하는 음담패설 보면, 뭐 이렇게 그 정력이 세다는 거를 강조하는 그 여성 입장에서 보면 뭐 대도 않은 뭐 그런 그 얘기겠지만, 그런 얘기들이 상당히 많아요. 얼마나 정력이 세느냐, 이런 걸 갖다가. 조그만 애들까지도 뭐, 보면 화장실에서 오줌발 세기 뭐 이런 경쟁을 하고 그러잖아요. 그죠? 누가 더 높이 올리나, 뭐, 누가 더 세나, 뭐 이런 거. 그러니까 이게, 남성의 이 성적인 반응에 대해서는 상당히 그, 성욕을 보이는 쪽으로 이제, 방향이 잡혀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런 거는 남성들한테도 별로 보탬이 안 돼요. 굉장히 이 부담을 많이 느껴요, 남성들이. 능력을 보여야 된다는 거에 대해서. 그래서 아까 제가 성기능장 얘기할 때도 이런 부담이 너무 많은 남자들은 오히려 더 위축될 가능성이 많은 거예요. 조금이라도 잘못되면은 굉장히 자기 능력으로 돌려가지고 자책을 이제 하게 되거든요. 그래서 이거는 뭐 여성뿐 아니라 남성들도 피해를 입을 수 있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남녀 공이 이런 이중 기준에 대해서는 서로 좀 이렇게 고정관념이지 이것도 깨 나가는 쪽으로 해야 됩니다. 그래서 남자라고 해서 여자라고 해서 이렇게 분류하는 게 서로 이제 불리한 면이 있다는 거예요.